반갑습니다. 미분적 분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적 분학의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 추려서 대학 수학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부분과 중요한 성질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함수와 모델, 챕터 1에서는 필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1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등이나 고등에서 배워왔는데요. 새롭게 접하는 부분이 이제 역삼각 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역삼각 함수죠. 역삼각 함수를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는 먼저 함수 부분인데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유리함수, 지수함수, 여러 가지 함수들의 유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항함수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죠.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은 x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pnx라고 하면 폴리노미알이라고 해서 다항식인데 n차 다항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차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a0 플러스 a1의 x 플러스 쭉 가서 an의 x의 n승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형태를 n차 다항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죠. y 이꼴 기본 유형은 y 이꼴 x분의 1이라고 해서 이런 유형, 또는 y 이꼴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면 주어진 형태가 이 4사분면에서 그려지는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가지고 우리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형태를 가지고 개형을 그릴 수도 있죠.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y 이꼴 a의 x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y 이꼴 2의 x승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는 a의 x승으로 나타내어지는 이 형태를 일반 지수함수라고 정의를 했고요. y 이꼴 2x라고 하면 우리는 이 형태를 자연 지수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형태는 이제 일반 지수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개형 자체는 a가 a라고 하는 요 값이 1보다 큰 여기는 2의 x승으로 나타내어지는 경우 주어진 형태의 함수 개형이 이렇게 나타내어지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여기는 0.5의 제곱, 쉽게 말해서 a라고 하는 것이 0과 1 사이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어진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감소함수의 형태를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함수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링의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포인트는 역삼각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삼각 함수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항함수, 유리함수, 지수함수 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 이꼴 코사인 x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y 이꼴 사인 x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탄젠트 x라고 하는 함수들에 대한 개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pnx라고 하는 다항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왔고요.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유형은 x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지는 함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표적인 대수함수라고, 대수적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지수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코사인, 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요.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등, 그러니까 x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대표적인 초월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함수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리고 시컨트 x,
코세컨트 x, 코탄젠트 x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개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개형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개형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시컨트는 쉽게 말해서 어떤 함수냐면 코사인 함수의 역수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코세컨트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역수 함수가 됩니다. 코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함수의 역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삼각함수의 역수 함수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각함수가 제시되어져 있으면 이 삼각함수들의 우리는 특수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뭐 30도라고 하는 것은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뭐 코사인의 45도, 60도 이런 형태는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가지는 자, 각각의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1, 4분면, 2, 4분면, 자, 3, 4분면, 자, 4, 4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자, 모든 1, 4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플러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죠? 자,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그리고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은 우리가 이 미분 적분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 성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시컨트, 코세컨트, 코탄젠트는 각각의 역수함수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는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코사인 x 분의 사인 x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제곱 x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 코사인 제곱 x 분의 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이 되고요. 코사인은 우리가 분명히 분의 1은 시컨트의 역수함수라고 했으니까 시컨트 제곱 x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주어진 식에 대해서 백악공식 sin 2x는 2a는 2sin a 코사인 a, 코사인 2a는 2 코사인 제곱 a 빼기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a 또는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자, 탄젠트 2a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a 분의 2 탄젠트 a. 그래서 우리가 자, 백악공식이라고 해서 자, 고등학교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반값공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이 다루어주는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반값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제곱 2분의 a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고요. 코사인 제곱의 2a 분의 a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a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합차공식을 우리가 고쳐주면요. 사인 a 플러스 b는 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a의 사인 b, 코사인의 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의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a 사인 b, 탄젠트 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1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 a 탄젠트 b 분의 탄젠트 a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b. 그래서 이 합차를 고치어주는 방법, 백악공식, 반값공식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1.1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1.2절에서는 자, 역함수와 로그인데요. 자, 역함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자, 로그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삼각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역삼각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의에서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을 알기 위해서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 f가 함수라고 할 때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씩이 대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x1과 x2가 다르다라고 하면 f의 x1과 f의 x2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1대1 함수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자, 대우 조건을 우리가 취해주면요. 대우 조건은 자, 앞에서 f의 x1과 f의 x2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죠? 함수값이 같게 되면, 자, 정의역에 해당하는 x1과 x2 역시 같아지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전제 조건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형태를 자, 수평선 판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수평선 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y = f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형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자, 수평선을 하나 이렇게 갖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y 값이 되겠죠. 자, 정의역에 해당하는 요 값이 x1이라고 하는 것과 x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y 값이 같으면 자, x1과 x2가 같아야 된다라고 할 때 1대1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x1과 x2가 어떻게 나옵니까? 같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한 개 한 개씩이 대응되는 1대1 함수의 성질을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수평선을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식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수도 있고요. 자, 디파인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제 1번에서는 자, x의 세제곱과 x의 제곱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x1과 x2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f의 x1이라고 하는 것은 x1의 세제곱이고 f의 x2라고 하는 것은 x2의 세제곱이죠. x1과 x2가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자, 서로 다른 값을 가져왔더니 함수값도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f가 fx =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함수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x1과 x2를 다르게 잡았죠. 자, 그런데 자, g의 x1이라고 하는 것은 x1의 제곱이고요. 자, g의 자, x2의 자, 라고 하는 것은 x2의 제곱이죠. x1과 x2가 다르다라고 해서 요 값과 요 값은 다를지 같을지 우리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gx라고 하는 함수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주어진 식의 이제 원래 디파인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우 조건을 이용하는 게 계산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대우 조건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도 되고요. 자, f의 주어진 식이 x1과 f의 x2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한다면, 자, x1의 자, 세제곱과 x2의 세제곱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x1 x2가 되고 x1의 제곱 더하기 x1 x2 더하기 x2의 제곱이 꼴 0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고요. 그래서 이 값이 같다라고 해서 이 값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값이 절대 0이라는 보장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1과 이 주어진 성질에 의해서 x1과 x2는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도 되고요. 자, g의 x1과 g의 x2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x1의 제곱하고 x2의 제곱이 같죠. 그런데 이 주어진 식은 x1 x2, x1 플러스 x2가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은 x1과 x2가 같을 수도 있지만 x1과 마이너스 x1이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요게 된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 대해서 x의 3승은 1대1인데 x의 제곱은 1대1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주어진 식에 대해서 어떻게 앞에서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것보다는 자, 수평선 판정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자, y = x의 3승이 되고요. 네, 주어진 식에 대해서 y =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디를 수평선을 잡는다 하더라도 만족하는 값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은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정의 2에서는 자, 함수 f가 자, 정의역 a와 치역 b를 갖는 1대1 함수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함수는 자, a라는 정의역과 b라고 하는 치역을 가지는 f라고 하는 함수라고 했을 때 자,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자, 정의역과 치역을 갖추죠. 정의역 b와 치역 a를 갖는다고요. 자, b의 의미의 y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y 값에 대해서 여기 있는 x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뒤집어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 인버스에다 y를 걸면 x가 나오죠. 그리고 역함수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주면 f에 x를 걸었을 때 y가 나오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준다면 자, 1, 2, 3이라고 하고요. A가 B라고 하는 것이 A, B, C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가고 역함수는 이렇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자, 정의역에 해당하는 값이 자, 반드시 대응이 되어야 되고요. 자, 치역이라고 하는 값으로 1이라고 하나에 대응하는 값이 두 개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 인버스가 존재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냐면요. 자, 1이 a에 가고 2가 b에 가죠. 3이 b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f라고 하는 것은 한 개씩 가고 주어진 식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게 빈 경우가 없고 주어진 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개씩 가기 때문에 f는 함수가 되죠. 근데 이제 역함수가 된다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을 뒤집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버리면 자, b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자, y에 해당하는 이제 2와 3이라고 하는 두 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f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한 개에 한 개씩 갈 수 있는 f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것처럼 또 그리고 정의역에 해당하는 c라고 하는 값이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해주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갔는데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면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 자, 한 개씩 한 개에 한 개씩이 대응되는 함수가 돼야 되고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주어진 식에 대해서 치역하고 주어진 식의 공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주기 위해서는 1대1 대응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한 개씩이 대응되면서 요 주어진 식을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기가 주어진 전체 ABC는 공역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이 A 가고 2가 B 가고 3이 B로 간다면 치역에 해당하는 것은 AB라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는 자, 역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함수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에 전제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주면 이렇게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역수함수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f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요. f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역함수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1대1 함수인 형태이면서 치역과 공역, 그러니까 정역과 치역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치역과 공력이 같아야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할 수 있겠죠. 자, y 이꼴 fx라고 일단 쓰고요. 우리가 이 방정식 x 이꼴 y의 식으로 쓴 다음에 f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x의 함수를 표현하고 xy 정의역과 치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바꾸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예제 2번에서는 fx 이꼴 x의 3승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주기 위해서는 자, 수평선 판정법을 이용해도 되고요. 1대1 함수라는 성질을 만족해도 되는데요. fx 이꼴 x의 3승이라고 하는 형태의 개형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형의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씩이 대응하면서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과 치역의 형태가 치역과 공력의 형태가 실수 전체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y 이꼴 x의 3승 플러스 2라고 쓰자라고 했고요. 자,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x 이꼴 y의 3승 플러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y눈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x-2가 되죠. 그래서 f의 인버스 x라고 하는 것은 y눈으로 정리해주면 x-2의 자,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f 인버스라고 하는 역함수의 개념은 자, x하고 y의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해서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성질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y 이꼴 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내어질 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우리가 자, f라고 생각을 해준다면요. 자, 이 식에 대해서 대칭되는 형태의 그림인 요 값을 f의 인버스라고 해서 역함수 관계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로그 함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y 이꼴 이제 a의 x라고 하는 형태, a의 x승이라고 하는 형태의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고요. 자, 지수함수를 보면 자, 이 함수는 계속 하나에 한 개씩이 대응되는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영역 안에서 요 주어진 식은 1대1 대응함수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에 뭐가 존재하느냐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역함수의 형태의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값의 대칭인 함수의 개형을 그리니까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지수함수 y 이꼴 a의 x승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어지는데요. 자, 대표적인 요 지수함수를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했고요. 초월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x의 거듭제곱인 형태의 대수적 함수 이외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합니다. 자, AX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 역함수를 우리가 그냥 디파인 하기를 y 이꼴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x, y 이꼴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x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서로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면 역함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요. 자, 지수함수의 성질에서는 자, 이렇게 나타내어지면 A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케이스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고요. 자, A의 X승, 1보다 큰 함수의 X의 거듭제곱 유형을 나타내어져도 항상 A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큰 형태로 나타내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새롭게 만들어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X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붙느냐 하면 여기 역시 A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값에 A하고 X하고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요 값이 항상 0보다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X 역시
0보다 큰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가 자, y 이꼴 2의 x승으로 나타내어지면 또 역시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 값에 대응되는 형태를 y 이꼴 우리가 lnx라고 해서 자연 로그 함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로그 함수의 성질을 한 번만 확인을 해주면요. 자, xy는 양수죠. 자,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xy면 로그 자, 곱은 이렇게 분리해서 더하기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나누기는 분리해서 빼기로요. 그리고 자, 지수 r이라는 거듭 제곱인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에서는 앞으로 당겨내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역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성질을 배우면 알 수 있겠지만, 자, A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증가함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한 개씩이 대응되고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 1대1 대응함수의 성질을 만족해주기 위해서는 자,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성질을 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자 1대1 함수이고 정의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경우를 가지고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수평 판정법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나중에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요. 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성질을 만족할 때도 역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만약에 자, 주어진 형태의 함수 개형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내어지느냐면 앞에서처럼 이런 유형으로 나타내어지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분명히 하나의 한 개씩이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식의 전체 범위에서 궁금하지는 않고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잘라 가지고요. 자, 요 그림이 만약 요 지점이 1이라고 하자고요. 자, 구간이 0에서 1 사이에서는 이 함수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의 한 개씩이 대응되는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해버리면 이때는 이 제한 범위 안에서는 역함수가 어떠냐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 범위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두 개의 값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제로에서 1이라고 하는 만약에 제한 조건을 주면 이 함수는 하나의 한 개씩이 대응되는 형태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전체 범위가 아니라 만약에 제한되는 조건에서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삼각 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y = sin x, 우리 앞에서 sin x, cosine x, tangent x라고 하는 함수 개형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y = sin x라고 하는 함수의 개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함수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진동해서 계속 반복되는 주기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이제 수평선을 하나 잡아가지고 대응되는 값을 보면 계속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서는 절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기를 만약에 조건을 조금 제약을 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미분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증가나 감소의 형태를 가져오는 구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우리가 한번 보면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그죠? 구간을 만약에 이렇게 잘라주면 이 구간에서는 감소, 이 구간에서는 증가, 이 구간에서는 감소, 이 구간에서는 증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구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sin x라고 하는 함수의 모든 구간에서 역함수를 가져오면 나중에 뭔가를 풀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처음에 이 역삼각 함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 조건 제시를 어떻게 했느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도 자, 증가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값밖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죠. 자, 구간 다 똑같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define되는 함수의 자, 고유적인 의미를 이제 상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역함수를 만든 이제 학자가 두기를 x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자,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제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 다 짜개지 말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만 이제 역함수를 우리가 활용해 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증가함수니까 이 함수에 뭐가 반드시 존재하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y 이꼴 fx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는 f 인버스라고 하는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는 뭐가 존재하느냐면 사인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존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면 이 사인 인버스를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x 이꼴 사인 인버스의 y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런 인버스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인 인버스의 y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사인 인버스라고 하는 요거를 표기하기를 아크 사인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크 사인 y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요 주어진 구간 안에서 자, 항상 역함수에서는 자, 주어진 조건을 잘 본다고요. 사인에서 구간 하지 않습니다. 자, 요 구간 안에서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y 이꼴 사인 인버스 x라고 하자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버스가 있으면 우리 이항시키면 사인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으로 오니까 사인 y의 x라고 쓸 수 있다고요. 됐죠? 자, 주어진 식에서 보면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사인 요렇게 y인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기에 y라고 하는 것은 자, 사인 y인데 이 사인이 인버스로 넘어가줘야 되니까 y 값의 범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고요.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사인의 우리가 역함수 y 이꼴 사인 x라고 하는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자, 이 범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역함수죠. 역함수는 우리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자,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요 식의 대칭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옆에 있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각 함수는 우리가 이제 대학 수학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부분이고요. 자, 역삼각 함수의 조건에서는 일단 첫 번째 sin 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구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 예제 3번에서는 이제 sin 인버스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인버스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거든요. 자,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요지는 자, sin 인버스의 2분의 1이 뭐가 되는지 찾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인버스 역함수는 두면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항시켜서 돌립니다. 자, 그러면 사인의 a는 2분의 1이죠. 자, 요 인버스 2분의 1이 a라고 하는 조건이 없다면 이 a는 모든 이제 실수 범위가 되는데요. 자, a가 자, 사인 인버스 2분의 1의 a가 되기 위해서는 a에 대해서 사인 인버스가 사인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a 값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값은 우리가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푸는데 우리는 사인 인버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자. 그러면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 4, 4분면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A는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B번은 자, 탄젠트 아크 사인이죠. 우리 사인 인버스라고 쓰기도 하고 아크 사인이라고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크 사인, 그러니까 여기에 아크 사인의 3분의 1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 값이 사인 인버스의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인 인버스의 3분의 1이 되는 값을 우리가 뭐 B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B를 찾아야 되는데 인버스는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인의 B가 3분의 1이 되는 값,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B에서의 요지는 뭐냐면 탄젠트의 아크 사인 3분의 1이죠. 그런데 요 값은 탄젠트의 아크 사인 3분의 1을 우리가 B라고 둔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탄젠트 B라는 것만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사인의 B가 우리가 3분의 1인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죠. 피타고라스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값은 9, 루트의 9 빼기 1이 되니까 2루트 2가 되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자, 근데 이 B라고 하는 것은 1, 4, 4분면의 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고요. 그래서 탄젠트 B라고 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2루트 2분의 1이죠. 1, 4분면에서는 근데 사인이 B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양수로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1, 4, 4분면이지만 이 값이 어미하는 것은 몇 사분면이냐면 1, 4분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탄젠트 B라고 하는 것은 2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함수의 전제 조건을 잘 따져주는데요. 자, 주어진 사인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범위를 제대로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사인의 인버스의 사인이죠. 요 값은 x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인의 사인 인버스도 역시 x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때 사인 x죠. 사인 x니까 x 값의 범위는 주어진 식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x가 되어야 되겠죠. 사인 인버스의 x라고요. 그러니까 사인 인버스의 x가 되기 위해서는 이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인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잘 따져봤거든요. 자, 코사인 x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자, 코사인 x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주기적인 반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코사인 x라고 하는 거 역시 전체 범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사인 계형하고 비슷하게 제약 조건을 주자고요. 자, 증가와 감소의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디를 잘라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디파인하는 이 이제 학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주로 원점을 중심으로 우리는 잘 가져옵니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음수보다는 양수가 낫겠죠. 그래서 제약 조건은 어떻게 주느냐면 0에서 파이라고 하는 요 구간에서 자, 감소함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x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코사인의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뭐가 존재하느냐면 코사인의 인버스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근데 어떤 성질로 만족하느냐면 이항시키면 되니까 코사인 인버스의 y는 x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의미로 y 이퀄 코사인 인버스 x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역함수보다 원래 함수가 편하니까 이항시키자고요. 그러면 코사인 y는 x가 됩니다. 자, 이때 y 값은 우리가 0에서 파이 사이라고 분명히 정의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요. 역시 똑같은 형태로 가져오면 이런 형태의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 좋지만 구태여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코사인 인버스의 이제 코사인 x, 코사인의 코사인 인버스 x 똑같죠? 인버스하고 코사인은 우리가 서로 역수관계, 역함수 관계에 들어가니까 자기 자신으로 x가 다 튀어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x죠. 그럼 코사인 x니까 x값의 범위는 제로에서 우리가 파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코사인 인버스 x죠. 코사인 인버스 x가 되기 위해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코사인에 만약에 인버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꼴 a라고 두고 요 값에 인버스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코사인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a의 범위를 보면 제로에서 우리가 파이 사이가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요. 자, 제로에서 파이 사이에서 a 값을 우리가 찾아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값은 자, 제로에서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2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된다고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기가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코사인 인버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코사인에 어떤 값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사인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1, 2, 4분면인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2, 4분면에서 이제 2분의 1이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3분의 2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만약에 코사인의 인버스에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서 코사인 인버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코사인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데 이제 0에서 파이 사이가 돼야 되니까 1, 2, 4분면. 근데 2분의 루트 3이니까 1, 4분면이어야 되죠. 플러스니까. 자, 코사인이 몇 도일 때 2분의 루트 3이 되느냐면 6분의 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로 가져와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서 전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가져오면 된다고요. 자, 만약에 코사인에 이 사인의 인버스에 13분의 5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 값을 찾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는 인버스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인버스가 있으면 불편한데 13분의 5는 절대 특수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인버스의 13분의 5라고 하는 것을 취환을 해버립니다. 불편하면 취환을 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이 식을 풀어내면 자, 사인의 a는 13분의 5가 되죠. 근데 이제 역함수가 나올 때는 반드시 a 값의 범위를 잘 따지고 옵니다. 사인이 역함수가 존재할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근데 사인 a가 13분의 5니까 플러스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1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풀어내면 코사인의 2a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삼각함수에 필요한 몇 가지 공식들을 분명히 설명을 했었고요. 자, 백악 공식 설명을 분명히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백악 공식에 코사인의 백악 공식이 종류가 3개 있었는데 사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1-2 사인의 제곱의 a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1-2 곱하기 사인 a가 13분의 5니까 13분의 a의 제곱이죠. 그래서 169분의 25가 되나요? 그래서 이 값은 169분의 169 빼기 50이 되면 되죠. 그래서 119라고 하는 형태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함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말고요. 이제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코사인은 0에서 파이 사이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탄젠트 함수 생각을 하자고요. 자, 탄젠트 함수 역시 이렇게 주기적인 형태로 나타내어진다고요.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해봤을 때 자, 생각해 볼 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아마도 탄젠트에 대해서도 제약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으냐면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이제 제약 조건을 주는 게 좋겠죠. 근데 탄젠트는 자, 정근선을 갖는 함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의 끝점과 플러스 2분의 파의 끝점이 빠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 범위 안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면 인버스니까 넘기죠. x 이꼴 탄젠트 인버스의 y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나머지 거의 비슷하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개형 그려주면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그 개형까지 우리 몰라도 되고요. 이런 주어진 식의 조건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자, 푸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탄젠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제 나머지 형태들도 이제 앞에서 사인, 코사인을 우리가 계산했던 과정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만약에 자, 탄젠트 인버스의 루트 3이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원래는 equal a라고 두고 a 값만 찾아주면 되죠. 자, 탄젠트 a가 루트 3이면 되는데 a 값의 범위는 탄젠트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다고요. 자, 탄젠트 a가 루트 3이 되는데 1, 4, 4분면인데 끝점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네, 탄젠트 인버스의 루트 3이 a면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탄젠트가 얼마일 때 루트 3이 되느냐? 그리고 역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3분의 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로 꺼집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범위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자, 탄젠트 인버스의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탄젠트 인버스 1, 마이너스 1 이꼴 a라고 해서 앞에서처럼 풀어도 되는데 탄젠트 인버스가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값은 우리가 1이 나오는 거는 4분의 파이죠.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1, 4, 4분면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결론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역수함수, 코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기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시컨트 인버스 x, 자, 시컨트 인버스 x, 그리고 코탄젠트 인버스 x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많이 쓰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 값은 자, 코시컨트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코시컨트 y가 x가 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자, 시컨트 y가 x가 되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자, 코탄젠트 y가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구간을 우리가 따져주면 자,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y 값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 그리고 합집합에 자, 끝점 들어가고요. 자, 파이에 2분의 3파이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자,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함수입니다. 자, 사인이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y값이 플러스 2분의 파이면 사인의 역수함수가 사인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범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함수라고 해요. 사인 y 분의 1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배제해야 된다고요. y는 0이 아니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하기가 훨씬 조금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컨트 y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제로의 2분의 파이 그리고 합집합에 자, 파이의 2분의 3파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주로 많이 하느냐면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함수죠. 코사인의 범위는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제로에서 파이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컨트 y는 코사인 y분의 1이죠. 그럼 코사인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배제해야 되니까 y가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 원래 이 값을 우리가 디파인 하기를 제로에서 파이라고 두고 있는데요. 자, 요거 역시 어떻게 계산하는 게 훨씬 나으냐면 탄젠트 y 분의 1이잖아요. 탄젠트 역함수가 존재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배제해야 되니까 y는 0이 아니라고 하는 요 조건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풀기가 훨씬 편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코시컨트에 대응하는 자, 역함수, 이제 코탄젠트에 대해서 대응하는 역함수, 시컨트에 대한 대응하는 역함수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자, 시컨트나 코탄젠트 그림 우리 잘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다음 예제 네 번째는 이제 인버스 함수들이 들어있는 경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코사인의 탄젠트 인버스 x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1번에서는 우리가 인버스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이제 계산하기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취한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인버스 x를 우리가 편의상 a라고 둘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인버스는 불편하니까 자, 역함수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x가 되죠. 자, 탄젠트 인버스가 존재할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것은 코사인의 탄젠트 인버스 x를 a라고 둔다라고 했으니까 a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서 자, 탄젠트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x라고 했거든요. 자, 탄젠트는 분모분의 1분의 x를 의미하고 있죠. 자, 피타고라스 성질에 의해서 1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요. 탄젠트 a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이제 밑변이 되니까 자, 루트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a 값의 범위가 1, 4, 4분면이죠. 코사인은 항상 플러스를 갖고 있으니까 1번의 경우 코사인에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코사인의 탄젠트 인버스의 x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2번 가지고 봅시다. 2번은 코사인 인버스 x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코사인 인버스 x를 우리가 편의상 b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역시 코사인 b라고 하는 것은 x가 되고요. 자, b 값의 범위는 우리가 코사인의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기억하면 0에서부터 파이 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것은 사인의 코사인 인버스 x를 b라고 한다 했으니까 사인의 b가 필요하죠. 자, 원래는 공식대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각도 b라고 하고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데 1분의 x니까 1의 x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는 1-x의 제곱이 됩니다. 자, 코사인의 b라고 하는 것은 자,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1분의 루트의 1-x의 제곱이죠. 그런데 자, b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니까 사인은 항상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보호는 항상 플러스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인의 코사인 인버스 x라고 하는 값은 루트의 1-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버스가 불편하니까 사인 인버스의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c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요식 같은 경우에 사인의 c라고 하는 것은 x가 되고요. 자, 사인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끝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시컨트 여기 a 있으니까 2가 있으니까 2c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시컨트는 뭐의 역수함수냐면 코사인의 역수함수니까 2c분의 1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식은 자, 코사인의 백악공식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사인이죠. 그럼 관계식에 의해서 1-2 사인의 제곱의 C분의 1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온다고요. 사인의 C가 X가 되니까 1-2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응하는 형태는 2-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우리 아크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인버스 X라고 하는 값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값 역시 편의상 뭐 D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식 역시 코사인 D는 X가 되고요. 코사인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이니까 D는 제로에서부터 파이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인의 이 D라는 것을 필요하고요. 자, 사인에 우리가 이제 백악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 사인 D, 코사인 D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코사인 D라고요. 그래서 역시 피타고라스 성질에 의해서 D인데 코사인 D가 X라고요. 1분의 X죠. 1의 X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의 1-x의 제곱이죠. 자, 코사인의 D는 X인데 사인의 D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사인의 D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루트의 1-x의 제곱이고요. 제로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은 항상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식에 해당하는 값은 2에 자, 사인의 D는 루트의 1-x의 제곱이고요. 코사인의 D는 X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4번 문제에서는 2x의 루트의 1-x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 5번에서는 이제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자, 시컨트 인버스 루트 3분의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서도 역시 우리가 자, 인버스 있으면 불편하니까 요 값을 편의상 A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시컨트 A는 루트 3분의 2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식은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시컨트 인버스라고 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함수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은 제로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배제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자, 이 식은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이죠. 그래서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자, 주어진 A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되고 A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 안에서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나올 수 있는 것은 6분의 파이 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A 값은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떠냐면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과정에서 이제 요 역수의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시컨트 A는 루트 3분의 2가 되고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인데 우리는 A 값을 찾아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또 달리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면요.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A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인버스의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1번 문제에서는 시컨트 인버스의 루트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코사인 인버스의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결론이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컨트 인버스 A가 되면 이제 요거의 역수가 돼버리죠. 안에 걸리는 거에. 시컨트는 뭐의 역수함수냐면 코사인의 역수함수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인버스의 A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시컨트 인버스 A라고 하면 똑같은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함수죠. 사인 인버스 A분의 1이라는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고요. 코탄젠트 인버스 A라고 하는 것은 자, 탄젠트 인버스의 A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도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는 게 편하냐면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함수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이 얼마일 때 2분의 루트 3인가를 생각하고요. 역함수가 존재해주기 위해서는 제로에서 파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6분의 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꺼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계산하기가 훨씬 간단해지거든요. 자, 2번하고 3번 테크닉 비슷합니다. 역함수가 들어있으면 계산하기 어떠냐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치환합니다. 3분의 1을 우리가 a라고 두고 코사인 인버스에 마이너스 5분의 3을 b라고 두자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코사인의 a는 3분의 2가 되고요. 코사인의 b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고요. a가 코사인에 대해서 각각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a는 제로에서 파이면 되고요. 근데 실질적인 게 플러스니까 1사분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b는 제로에서 파이인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2사분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 사인에 뭐가 되느냐면 a 빼기 b죠. 우리 앞에서 자 합차 고치는 방법 설명을 했거든요. 사인의 a 곱하기 코사인의 b 마이너스 자 코사인의 a 사인의 b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식에서 둘 다 뭘 찾아야 되느냐면 자 사인의 a를 찾아야 되고 자 사인의 b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서 가져오면 되죠. a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사인이 3분의 2죠. 그러면 이 값은 루트에 9-4가 되니까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각은 우리가 코사인의 b가 마이너스니까 2사분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풀면 됩니다. 자,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에 25-9가 되니까 16이라서 4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인의 a는 1사분면에서는 사인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가 되고 사인이니까 3분의 루트 5가 되고요. 자, 사인의 b라고 하는 것은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죠. 그리고 b는 5분의 4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은 3분의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b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자 코사인 a니까 3분의 2 사인의 b니까 5분의 4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은 자 15분의 마이너스 3 루트 5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3번 비슷한 유형이죠. 자, 탄젠트 인버스의 5분의 3을 앞에서처럼 a라고 두고 자, 사인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하는 것을 b라고 둔다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탄젠트 a라고 하는 것은 5분의 3이 되고요. 자, 사인의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이때 a 값은 탄젠트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자, b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고요. 됐죠? 자, 계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사인의 a 플러스 b가 되죠. 코사인은 우리 합차 공식 기억합니다.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의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가져오면 되느냐면 각각의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있는 요 값을 우리가 b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에 25 더하기 9가 된다고요. 그래서 25 더하기 9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니까 자, 34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죠. 사인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4사분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1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은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1사분면이니까 사인 코사인 다 플러스입니다. 루트 34분의 5가 되고요. 자, 사인의 A라고 하는 것은 루트 34분의 3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B에 대해서는 사인은 나와 있고요. 코사인 B만 찾으면 되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13분의 12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값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코사인 A는 루트 34분의 5가 되고요. 자, 코사인 B는 13분의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사인의 A는 루트 34분의 3이 되고 사인의 B는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13 루트 34분의 주어진 식 요 값 60 되고요. 여기 15 되죠. 60 더하기 15가 되니까 75라고 하는 형태로 3번의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 5번에서 요지는 우리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잘 기억해서 문제를 활용해 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이제 역삼각 함수라는 것을 한번 배워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적분이나 미분 과정에서도 이 함수들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